네, 안녕하세요.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혈관외과의 민상일입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교수님! 신장 이식 수술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지 첫 번째 당연히 투석을 하기 전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자들이 신기능이 감소하다가 네. 어느 순간 투석이 필요하게 되고 투석을 이제 하게 되면 환자들의 여러 건강 상태들이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투석이라는 게 신기능을 100% 대체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10%에서 20%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투석을 할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석하기 전에 받는 것, 이식을 하는 것이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은 물론 네. 이식 수술 직후의 성적까지도 훨씬 좋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신장 이식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먼저 생체 이식 과정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체 이식은 기본적으로 기증자와 수혜자의 평가부터 시작을 하고 여러 기증자가 있을 경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기증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기증자가 기증 수술한 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수혜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증자와 함께 이식을 했을 때 이식한 콩팥이 잘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기증자와 수혜자가 옆방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장기는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장기마다 그에 해당하는 동맥과 그다음에 다시 혈액이 나가야 되니까 정맥, 콩팥은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방광까지 이어지는 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잘 박리를 해서 절단을 하고 이제 적출을 딱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완전 복강경 수술로 신장 적출 수술, 기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수혜자 팀이 콩팥을 오름에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이제 수혜자 수술방으로 이동을 하고 이식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먼저 이어주고 그러니까 혈액이 돌아야지 그 이식한 장기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맥, 동맥을 잘 이어주고 문합해주고 기증자의 콩팥의 요관을 수혜자의 방광에 이렇게 문합해주는 과정이 이식의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요. 만약에 기존 그 신장이 있고 또 그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게 되면은 신장을 그럼 총 3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식한 환자들은 보통 3개를 가지고 있죠. 그 자기 콩팥을 굳이 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생겼다든지 또는 다낭성 신질환처럼 콩팥이 너무 큰 경우, 그다음에 단백뇨가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는 일부러 적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일반적으로는 떼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이식하는 부위와 자기 콩팥이 있는 부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추가적인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번 재이식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은 콩팥이 4개가 있는 거고요. 3번째 이식 하시는 분은 5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 제거를 하고 이식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요. 흉터가 크게 남진 않나요? 기증자는 이제 콩팥이 나오기 위해서 6, 7cm 정도 피부 절개가 필요한데 순수 복강경으로 할 때는 이 팬티 라인에 그걸 맞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키니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멍 5mm, 6mm 정도 구멍만 뚫기 때문에요. 시간 지나면 그런 상처는 잘 보이지 않고 수혜자들은 전통적으로 개복 수술을 해왔었고 지금도 개복 수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약 20cm 정도, 20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되고
근데 수혜자에서는 최근에 복강경 수술은 하진 않고 로봇 수술을 점차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수술에 비해서 수혜자 수술은 혈관 문합을 해야 되는 네. 아주 세밀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강경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로봇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로봇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혜자에서도 이식 수술을 로봇으로 하게 되면은 피부 절개가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6, 7cm 정도만 째고 콩팥이 들어갈 정도만 되면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고 회복이 조금 더 빠르고 흉터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종류의 뇌사자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수술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뇌사 기증자가 있고 그분에서 이제 적출팀이 저희가 가서 이제 콩팥을 적출을 해서 오는 거고요. 수혜자는 대개 전날 연락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기증자가 있는데 이제 매칭이 됐습니다. 이렇게 받으실 건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드리고 기증자와 교차 시험 검사 네. 그거를 하고 네. 음성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입원해서 대개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뇌사자 이식의 경우 생체 이식과 비교해서 좀 장단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생체 이식은 모든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날짜를 다 미리 정하기 때문에 기증자나 수혜자의 건강 상태도 아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뇌사 이식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뇌사자에서 떨어진 신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저희가 최근 연구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또 개발해서 보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뒤에 또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생체 이식은 바로 신기능이 잘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흘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흘 내외 정도. 뇌사 이식인 경우는 기증자 신장의 기능이 얼마나 빨리 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투석이 필요하면 그 기간이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보통 저희가 이제 이식을 해보면 뇌사 이식도 대개 2주 안에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공여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좀 입원 기간이 짧을까요? 생체 기증자는 4일, 수술 후에 4일째 정도에는 4일 보통 정도? 퇴원을 하게 되죠. 큰 수술을 받다 보니까 퇴원 후에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퇴원 직후에 공여자와 수혜자가 각각 조심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크게 그냥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잘 즐기시고 즐기시면 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기증자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증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2개의 콩팥이 있다가 이제 1개로 적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 1개월 정도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내시는 게 좋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정도 해주고요. 수혜자인 경우는 투석할 때에 비해서 몸 상태가 급격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식하고 나면은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투석할 때에 비해서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의지가 막 엄청 생기시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식 직후에는 중요한 거는 감염의 위험성이 약간 높습니다. 이식하고 나면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사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콩팥이 내 장기가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부를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로 감염의 위험성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특히 그런 면역 억제제 용량이나 농도가 높을 때 그럴 때는 그런 감염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신장 이식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려운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